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보험 Q&A. 이번 시간에는요, 주연우 박서환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 Q&A 두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연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2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거라고 하지만 보험료가 월 24만 원 정도 나와서 부담이 큽니다. 2세대 실손보험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네, 실손보험료가 월 24만 원 정도라면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면은 월 보험료를 3, 4만 원 이렇게 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연 주인공의 실손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네, 실손보험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실제로 쓴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세대에 따라 1년에서 5년마다 갱신되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네, 사연에서도 그렇고 이 실손보험에 세대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실손보험의 이 세대 정확히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는데요.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에 첫 출시가 되었는데요.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1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보험은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보험은 3세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4세대 보험입니다. 네, 실손보험이란 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자,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 사이에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세대별 이 실손보험의 특징이란 게 있을까요? 네, 실손보험은 이제 세대별로 급여, 비급여, 항목 보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는 본인 부담금 5천 원 또는 100%를 보상받게 됐고요. 2세대는 선택급여 90%, 비급여 80에서 90%를 보상받습니다. 3세대는 선택급여 90%, 비급여 80%, 그리고 비급여 특약인 도수치료, 주사, MRI 검사는 70%만 보상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4세대 또한 비급여 특약이 70%만 보장받을 수 있고 선택급여 80%, 비급여는 7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선택급여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 중에서 좀 병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감기 같은 때 걸렸을 때 같고 이때 병원비가 10,000원이 실은 좀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몰릴지 모르는 이 큰 병에 대비하려고 월 24만 원이나 이렇게 꼬박꼬박 지출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사연 주인공은 처음부터 월 보험료를 24만 원을 납부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질병에 노출이 쉬운 5, 60대인 점과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4차례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현재 이르게 된 것이죠. 내가 보상받은 금액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서 보험금이 오른다. 이 네. 말씀이실까요? 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실손보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하게 됩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실손보험료 차등제라고 합니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폭 이런 게 정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갱신 시점에 내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는 5%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이라면 현재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구간에 따라 100%, 200%, 300%씩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죠. 네, 받은 보험금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2배, 3배, 4배가 되는 원리네요. 자,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 사연 주인공의 보험을 이제는 좀 함께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연 주인공의 보험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가입한 실손보험 한 건과 2021년에 가입한 갱신년 암보험, 2022년 가입한 상해보험까지 3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월 33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네, 실손보험의 보장은 방금 전에 살펴봤고 암보험과 상해보험에는 어떤 보장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21년에 가입한 갱신형 암보험은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5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비 등 사고와 관련된 보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적게나마 진단비가 확보돼 있었네요. 자, 그러면 사연 주인공의 보험을 좀 전격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60대 여성이기 때문에 상해 위험이 높습니다. 근손실, 골다공증 등이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기 쉽죠. 따라서 상해보험을 마련한 건 잘하셨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대질환인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셨을 때 적은 금액의 진단비로 치료비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한 번 수술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이 끝나면 항암 치료도 계속 이어지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도 끊기게 되고 생활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게 되죠. 맞습니다. 예. 급여, 비급여 구분하지 않고 산정특례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가정 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주인공이 암에 걸렸고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실손보험에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8, 90% 보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적으면은 4천만 원, 많으면 4,5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사연 주인공은 90% 보상에 해당되어 4,50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암보험에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있으니 남은 500만 원을 생활비에 쓸 수 있겠죠. 암 치료 기간 동안에 500만 원으로 좀 생활을 한다라는 거가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사연 주인공의 보험으로 치료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좀 감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있던 2세대 실손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은 과감히 정리하고 4세대 실손보험과 새로운 종합보험을 가입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의 상해보험과 새로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 종합보험, 리모델링한 3건의 보험료는 월에 22만 8천 원 정도로 기존의 3건의 월 보험료보다 11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합보험의 보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새로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질환 진단비로 암 3천만 원과 항암 치료비 3천만 원과 7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 혈전 용해 치료, 혈관 수술 시 매회 지급되는 특약을, 그리고 수술 등급에 따라 반복 보상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특약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보다는 좀 보장적인 측면에서 꽤 탄탄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 달라졌다 이런 거는 체감을 못 하겠거든요. 구체적인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이 급여, 비급여 구분하지 않고 산정 특례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치료로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됐다면 4세대 실손보험 급여 기준 8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보상을 받고 1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종합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장 내역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아 암 진단비에서 1천만 원과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 1,020만 원, 그리고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했다면 1억 원을 받아 총 1억 2,02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참 지켜본 저 역시도 안심이 되고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사연 주인공께서도 아주 충분히 만족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어떤 걸까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를 대폭 낮춘 대신 본인 부담금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본인 부담금 및 보상 한도의 차이를 두게 되며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금 50% 상향됩니다. 비급여 항목에서 크게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뭐 앞으로는 이 정액 보상 보험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정액보상 보험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현우 박사원 전문가와 함께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비 공백을 메꾸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뭐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보장은 좀 탄탄한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갱신형 보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보험 Q&A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요,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